11호 태풍 흰남노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느리게 북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모레 새벽 서귀포에 초근접해서 모레 아침 사이에는 경남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고요. 오후부터는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6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도 400mm 이상,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내일부터 다시 비가 강해지면서 최고 3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태풍 제11호 흰남노의 상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기상청에 의하면 9월 6일 09시 부산 서쪽 40km 부근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정도로 예상됩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통상 최대 풍속의 약 1.5배입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0m라면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정도 바람을 정면에서 맞으면 웬만한 자동차가 태풍 제11호 흰남노가 이제 막 일본 오키나와 제도를 통과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미야코지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야코지마와 이라부 섬을 잇는 3.5km의 이라부 대교가 폐쇄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초속 40m의 강풍은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를 폐쇄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태풍 제11호 흰남노의 비구름이 힘차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아우터 밴드가 멀리 1000km나 떨어진 큐슈 남쪽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 매우 두터운 비구름이 태풍의 중심을 향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흐트러졌던 구름이 점차 둥근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태풍의 눈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9월 4일 일요일입니다. 태풍 제11호 흰남노는 오키나와 제도를 지나 동중국해를 천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85노트, 초속 43m입니다.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북상하면서 오히려 더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2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95노트, 초속 48m입니다. 우리나라 상륙을 이틀 앞두고 태풍이 이 정도 세력이 된다는 것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태풍이 다시 원형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아궁이와 연통이 바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화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공의 바람과 해상에 부는 바람의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직시어가 적다고 표현을 합니다. 연직시어가 크면 태풍의 형태가 붕괴됩니다. 그러나 연직시어가 작을 경우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합니다. 연직시어가 작을 경우 고층 발산도 활발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순환이 아주 원활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주도 남쪽 해역은 현재 해수온이 매우 높습니다. 태풍의 장애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최신의 앙상블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제 앙상블 멤버 기상청들 간의 편차가 매우 적어졌습니다. 태풍이 일본 쪽으로 간다는 예측은 거의 없고 우리나라 동남권에 상륙하는 경로가 많습니다. 평균값은 제주도를 지나 부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유럽, 미국, 그리고 독일 기상청입니다. 9월 4일 일요일 12시 현재 태풍은 오키나와를 지나 동중국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해역은 아직 해수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풍은 당분간 발달을 계속하면서 북상합니다. 태풍의 이동속도는 시속 15km 정도, 자전거를 여유롭게 주행하는 정도의 속력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앞바다에서 방향을 북동 방향으로 꺾습니다. 태풍의 전형입니다. 상공의 편서풍을 타기 때문에 방향이 북동 방향으로 꺾이고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까워질수록 속력은 더더욱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위치나 상륙 시각 그리고 그때의 중심 기압은 각각 다릅니다. 유럽은 960헥토파스칼, 미국은 965헥토파스칼, 독일은 956헥토파스칼, 각각 다릅니다. 태풍 사라나 루사, 매미와 같은 태풍 빅3가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중심 기압이 950에서 960헥토파스칼 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1959년 제14호 태풍 사라가 부산을 통과할 때 관측된 중심 기압입니다. 951.5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기록이 깨질까? 이번 태풍 흰남노는 이러한 빅3 태풍에 버금가는 강한 세력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태풍 상륙을 전후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이 9월 4일 04시에 발표한 통보문을 보면 태풍은 제주도를 통과할 때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5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에 상륙할 때는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태풍 사라를 넘어 중심기압에서 새로운 기록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태풍 빅3를 넘어서는 위력입니다. 초속 40m가 어느 정도 속력인가? 일반적으로 최대 풍속이 초속 17m를 넘으면 태풍이 됩니다. 이 정도 바람으로 간판이 날아가고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25m를 넘으면 중형 태풍이라고 합니다. 소형 태풍이란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소형 태풍이 태풍 분류에 있었지만 그런 명칭 때문에 태풍을 안이하게 과소평가해서 큰 피해가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형 태풍에서는 지붕이 날아갑니다. 33m를 넘는 강한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달리던 열차가 탈선합니다. 달리던 트레일러가 옆으로 자빠집니다. 44m가 넘으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흰남노는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사람이 날아갑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도 날아다닙니다. 54m가 넘으면 초강력 태풍이라고 합니다. 미군 합동태풍정보센터는 이러한 태풍을 슈퍼 태풍이라고 하고 일본 기상청은 맹렬한 태풍이라고 분류합니다. 흰남노는 한때 초강력 태풍이었지만 지금은 한 단계 내려와서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최대 풍속이 초속 40m라고 했는데 그때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가 됩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최대 풍속의 대략 1.5배의 속도입니다. 최대 풍속은 10분간 측정한 평균 풍속의 최대치이고 최대 순간 풍속은 3초간의 순간 풍속의 최대치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순간적인 돌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이 정도 강력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강풍도 문제지만 호우도 문제입니다. 한국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 100에서 300mm의 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는 600mm의 물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조와 겹치는 곳에서는 폭풍 해일이 발생하고 넓은 지역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과거 빅3 태풍의 버금가는 매우 위험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단히 대비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